네, 저 앞선 시간에 그 베르놀 방식 응용이라고 해서 일단 공식 세 가지를 한번 봤는데 문제 풀면서 한번 복습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리첼리 정리라고 하는 게 이제 수조에서 자유 낙하하는 이런 속도 구하는 공식이고요. 속도유는 루트 2GH라는 개념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물이 있는데 물이 만약 길은 보지 말고요. 일단 물이 120cm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 나오는 속도 U는 루트 2 곱하기 9.8 곱하기 1.2m. 물에 나오는 자기 유추 속도를 보는 거라서 1.2를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위에 물이 90이 더 있어가지고 물이 210cm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요 물의 유추 속도를 구할 때 당연히 루트 2gh 할 때 h가 2.1을 될 거예요. 2.1m로.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요 기름이 90cm가 있다라고 조건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체를 이 물질로, 물로 한번 바꾸는 과정이 필요한 거라서 요 기름을 물로 바꿨을 때는 당연히 요 90cm가 다른 cm가 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 기름이 만약 이제 비중이 0.75라고 하니까 당연히 요 기름을 물로 바꾸게 되면 90cm가 아니라 좀 더 낮은 그런 깊이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풀어보는 과정이 중요한데 일단 무엇보다 속도 U는 루트 2GH는 맞아요. 그럼 이때 여기에 지름이 10cm라고 하니까 유량을 묻는 문제거든요. 그럼 Q는 구하는 공식이 뭐다? AU로 풀이를 하게 되고 A에 들어가는 건 4분의 파이에 0.1m의 제곱을 하고요. 뒤에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9.8 곱하기 요 메타를 넣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 메타가 지금 1.2가 하고 뭐 0.9를 더한 게 아니라 요걸 바꿀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럼 이때 이제 H를 풀이하는 방법인데 일단 답지 잠깐 보시게 되면 R1H1 플러스 R2H2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압력을 더하는 거죠. 여기까지 가해지는 압력을 더하게 되는데 R1에 해당하는 부분이 기름의 비중량입니다. 그래서 기름이 750kg 포스 퍼 메타 3승으로 깊이가 0.9m 깊이에요. 그럼 요걸 가지고 압력이 나오게 되고요. 거기에 플러스 R2H2 물의 비중량으로 1.2m. 그럼 여기 1200kg 포스 퍼 메타 제곱의 압력값이 나옵니다. 합쳐보니까 1875kg 포스 퍼 메타 제곱 값이 나오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 1875km 제곱이니까 뒤에 요거 보지 말고요. 이건 볼 필요 없어요.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 1875kg 포스 퍼 메타 제곱이기 때문에 메타로 얼마 나오게 된다? 1.875m가 나온 거죠. 메타가. 그래서 지금 요거 보지 말고요. 곱하기 루트 요게 뭐가 들어간다? 2 곱하기 9.8 곱하기 H 얼마? 1.875가 들어간 거예요. H가 1.875m니까. 그래서 요게 90cm를 갖다가 물로 바꿔보니까 얼마 나오더란 얘기예요. 0.675m가 나왔다 이거죠. 67.5cm가 나온다 이거잖아요. 물로 바꿨을 때. 합치니까 1.875m가 나왔다는 얘기고 요걸로 해서 풀어보게 되면 그대로 한번 풀어보게 되면 파이 나누기 4 곱하기 0.1의 제곱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9.8 곱하기 1.875 그러면 0.04761 나오거든요. 0.0476이니까 답은 똑같이 나오잖아요, 지금. 요거 답지랑. 그래서 풀이는 요 면적 A 곱하기 속도 U는 뭐라고요? 루트 2GH다 라고 해서 풀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때 H 값에 들어가는 부분이 요게 이제 물의 유량 값이기 때문에 요게 물의 메타 값이 필요하고 요게 1.2m에다가 요 90cm를 물로 바꾼 거예요. 물로 바꿀 때 비중이 얼마라고 하니까 0.75라고 하니까 요걸 이제 물의 높이로 바꿔주게 되면 요 0.9m에 곱하기 0.75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물의 비중은 1인 것이니까. 그래서 0.9에다가 0.75 곱한 값이 0.675m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1.2에다 0.67 합쳐서 1.875m다. 근데 그 1.875m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원래 필요한 과정은 뭐다? RH다. 그래서 R1H1 플러스 R2H2로 총 압력을 구해주는데 그래서 총 압력이 이제 750kg 포스 메타 선수 곱하기 0.9m 플러스 물의 비중량으로 1.2m 합쳐 1875kg 포스 메타 제곱이죠. 그럼 이 값을 메타로 바로 환산하면 얼마 될 거니까 1.875m일 거니까 요 값을 여기 H에 넣어 가지고 속도를 구해내고 면적을 구해서 유량 계산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제가 이게 참고로 옆에 는 해가지고 0.187호
킬로그램 포스퍼 제곱센치 해놓고 밑에 속도 U는 루트 2GH인데 루트 2G10P라고 해놓고 이거는 14루트 P라고 해놨어요. 요 과정을 지금 잠깐 짧게 설명드릴 건데 사실 이렇게 안 풀어도 됩니다. 이렇게 안 풀어도 되고 좀 전에 제가 푼 것처럼 그냥 루트 2GH로 푸셔도 돼요. 그렇게 푸시는 게 맞는데 이 풀이 과정이 어떤 건지만 잠깐 설명드리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참고로 보실 부분이고요. 저희가 속도 U는 미터 퍼 세컨입니다. 루트 2GH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루트 2 곱하기 보통 9.8 미터 퍼 세크 제곱 곱하기 어떤 수치의 메타가 들어가서 수두 값으로 그럼 이게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 루트 쉬운 값이니까 미터 퍼 세크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이 속도 U를 루트 2G에다가 몇 P로 바꿀 때가 있어요. 자, 요걸 설명을 좀 드릴 건데 그럼 이때 H를 요렇게 바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H를 몇 P로 바꾼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설명을 드릴 부분인데 제가 요거 잠깐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노즐이 이렇게 있습니다. 노즐에서 물이 팍 방사가 돼요. 방사되는데 여기다가 피토 게이지라고 해서 압력 측정기를 가지고서 방수압 측정기입니다. 손잡이가 달려 있고요. 측정을 하면 여기 눈금이 쫙 올라갑니다. 눈금이 쫙 올라가요. 근데 이때 요 눈금이 3kg 포스 퍼 제곱센치 게이지겠죠? 를 가리킨 거예요. 압력계 눈금이. 그럼 이 값을 이 3kg잖아요. 요 값이 메타 H2O로는 몇 메타가 나오게 될까요? 3kg 압력이다. 그럼 메타 H2O로는 몇 메타? 우리 30입니다. 예, 30입니다. 30. 우리가 1.0332kg 포스제곱센치는 10.332 미터 H2O니까 딱 10배 강이 나잖아요. 3kg 압력이면 30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걸 보지 말고 요것만 봤어요. 요거 보고 여기서 나오는 속도 U 구하는 공식이 루트 2GH입니다. 그럼 이때 2 곱하기 9.8 곱하기 여기다가는 메타 넣을 거잖아요. 루트 2GH는 메타 넣을 거잖아요. 근데 좀 전에 측정된 게 3kg였어요. 여기 뭐 넣을 거예요? 30 넣을 거죠. 그러면 요 수치에 뭘 곱할 거다? 10을 곱할 겁니다. 그러니까 10P가 된다고 이렇게. 요 때는 P가 단위가 뭐일 때? 킬로그램 포스 퍼 제곱센치일 때. 요 때는 10P가 들어가야 된다고, 10P가. 그래서 지금 책에 있는 해설지의 의미는 그 의미예요. 루트 2GH이긴 한데 요 H를 뭘로 바꿨다고요? 10P로 바꿨다고요. 그래서 압력 단위를 뭘로 봤을 때 킬로그램 포스 제곱센치를 넣을 때에는 10P가 돼야 된다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속도 U는 루트 2G에 몇 P를 할 거예요. 근데 이 P가 메가파스칼이면 몇 P 들어가게 될까요? 10P 말고. 요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3kg 제곱센치가 아니고 0.3 메가파스칼인 거예요. 메가파스칼. 방삽은 0.3 메가파스칼이 나온 거예요. 0.3 메가파스칼이면은 메타로 몇 메타죠? 30 메타죠. 그럼 몇 배 돼요? 0.3인데 30 메타니까 거의 100배 대 100배. 그래서 요 값은 정확하게는 102P가 들어가야 됩니다. 102P. 여기 0.3을 넣을 거니까. 0.3 메가파스칼을 넣을 거잖아요. 0.3 메가파스칼을 0.3에다가 숫자를 102 정도면 30.6m가 나오게 돼요. 단위 환산해 보게 되면. 그러니까 102P 나오는 101.9배, 정확하게는 101.9배인데 102P 한다고요. 그럼 이 의도를 지금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지금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속도 U는 루트 2GH에서 속도 U는 루트 2G에 몇 P로 바꾸려고 하는 게 지금 핵심이라고요. 지금 이 부분에서는. 그럼 이때 중요한 건 몇 P가 될 거냐라고 묻는 걸 풀이하는 방법은 무조건 이렇게 풉니다. H 대 P는 해요. H 대 P는 하는 거예요. H 대 P는 해가지고 좀 전에 제가 킬로그램 포스 퍼 제곱센치로 압력을 넣겠다. 그러면은 요 수치가 뭐가 되는 거냐면 10.332 대 1.0332가 된 거라고요.
킬로그램 포스트 제곱센치면. 그럼 이때 요렇게 비례식이 성립하는 걸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치의 비거든요. 수치의 비. 그럼 이때 H 대 P의 수의 비가 얼마 된다고요? 10.332 대 1.033이라고요. P가 킬로그램 포스트 제곱센치일 때. 그럼 이게 10.332P는 1.0332H 되잖아요. 그럼 이때 이 수치가 넘어가게 되면 뭐가 될 거다? H는 정확하게 몇 P? 10P가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10을 넣으면 돼요. 근데 이때는 요 P가 단위가 뭐일 때다? 킬로그램 포스 퍼 제곱센치일 때라는 얘기죠. 자, 다시 또 속도 U는 루트 2G에 몇 P를 하고 싶어요. 이제 여기다 다시 또 H 대 P를 볼 건데 이제는 요 P에다가 내가 PSI를 넣고 싶은 거예요. PSI. 압력 단위를 PSI 수치를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도 몇 P가 나와야 되겠죠. 몇 P가. 그럼 그때 H 대 P는 했을 때는 수치가 얼마? 10.332 대 PSI는 우리가 같은 표준대기가 얼마? 14.7 PSI거든요. 그럼 이게 14.7 들어가야 됩니다. 일기압 우리 같은 값들. 그럼 이때 이제 요렇게 또 되니까 10.332P는 14.7H가 되어서 그럼 요때 H는 하죠. 그럼 요 넘어가잖아요. 요게 0.707 나오게 돼요. 대략 0.707P 모른 값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넘어가기 14분의 10대니까 거의 요 정도 나오게 돼요. 그래서 대략 0.7P 하는데 여기가 0.707P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요때는 요게 P가 뭐가 들어갔을 때? PSI 수치가 들어갈 때. 계속 할 수 있어요, 계속. 그래서 또 뒤에 또 속도 U는 루트 2G에 또 몇 P를 할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요 P를 킬로파스칼을 하고 싶은 거예요. 킬로파스칼. 방사압력, 압력계가 킬로파스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킬로파스칼로 뭐 500킬로파스칼 나온 거예요, 방수압이. 그럼 500에다가 뭘 곱해야지 미터 H2가 될 거라고요. 그럼 이때 또 마찬가지로 H 대 P는 해가지고 10.332 대 101.325를 하시면 돼요. 그럼 이때 또 이렇게 빛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10.332P는 101.325H가 되어서 H는 하고 넘어가잖아요. 0.102P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아까 제가 300kPa이면 메타가 얼마라고? 300kPa이 30m거든요. 그러니까 300에다가 0.1 정도 곱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0.102P가 된다고, 여기. 0.102P. 근데 아까 메가파스칼이면은 측정되는 수치가 0.3메가파스칼 나올 거거든요. 0.3메가파스칼이니까 30m잖아요. 그 얘기는 100배 곱할까지 수치를. 그 대략 한 102P 된다고, 정확하게는. 101.9P 물에 나오는데 대략 한 102P. 여기 이게 넘어가면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H 자리에다가 루트 2GH인데 그 H에 몇 P를 넣을 거잖아요.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설명을 이제 요 교재에서 지금 설명을 지금 여기서 한 거고, 그럼 이제 루트 2G 10P가 이렇게 됐다라고 한 거죠. 루트 2G 10P가 됐는데, 요때 이제 2 곱하기 9.8이거든요, 얘가. 2 곱하기 9.8 곱하기 10에다가 P 한 거라서, 여기 루트 안에 있는 2 곱하기 9.8 곱하기 10이 루트 밖으로 튀어나오는 게 14예요. 14 루트 P라고 이제 써놓은 건데, 여기까지 뭐 굳이 가실 필요 없긴 없고, 여기 14 루트 P라서, 요 14에다가 루트 해가지고 P에다가 킬로그램 포스 제곱센치 수치를 넣으면, 그냥 루트 2GH 한 거랑 답이 뭐하다? 똑같이 나오더라. 그런 얘기를 본 겁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풀 필요는 없어요. 이건 참고 설명이고, 요건 굳이 이렇게 풀 필요는 없습니다. 자, 다음 또 요 문제도 한번 잠깐 볼게요. 물이 흐르는 배관 내에 피토관을 수온이든 U자간에 연결하여 전압과 정압을 측정하였더니 85mm의 액면차가 생겼다. 피토관 위치에 있어서 유속은 몇 미터 퍼 세크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일단 무작정 이렇게 그림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유체 유속 구하는 공식은 뭐가 된다? 무조건 속도 U는 루트 2GH 가로 열고 R분의 R0 마이너스 1. 공식입니다. 공식. 그럼 이제 루트 2 곱하기 9.8 곱하기 H가 85mm니까 0.085 집어넣고 뒤에 곱하기 R분의 R0. 물하고 수온이니까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1000분의 13600 한 다음 빼기라 되죠? R분의 R0니까. 근데 사실 이 값의 의미가 뭐가 된다? 13.6 빼기 1이잖아요. 어차피 이게 그럼 12.6 되겠죠, 그죠? 물하고 수온이 무조건 12.6 됩니다, 이 자리가. 그래서 그걸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속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답은 4.58m/s가 됩니다. 공식만 쓰면 바로 답은 나오는데 제가 이 문제 설명에서 추가로 필요한 게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전압과 정압. 자, 지금 이 그림에서 여기서 이쪽을 누르는 압이 있고요. 이쪽을 누르는 압이 있는 거예요. 두 군데 누르는 압이 있죠. 그럼 당연히 오른쪽 압이 더 세니까 밀려 있는 거잖아요. 그럼 왼쪽에서 누르는 압을 우리가 무슨 압이라고 할까요? 왼쪽에서 누르는 압력을. 요걸 정압이라고 해요. 정압. 정지 상태, 속도가 관여하지 않은 상태의 압력. 유체가 존재함으로써 누르는 압력.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정압이라고 한다고요. 정지 유체 압력. 그럼 여기서 누르는 압은 무슨 압이 될까요? 여기서 내린 누르는 압은 유체가 이제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들어온 걸 얘가 막았잖아요. 흐르는 걸 얘가 막죠. 유체가 흘러가는 걸 90도 꺾어서 막아놨잖아요. 그럼 이 속도가 뭘로 바뀌겠어요? 압력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내린 누르는 압을 전압이라고 합니다. 이걸 전압. 이쪽에서 내리는 건 속도가 관여 안 했으니까 정압이고요. 이쪽에서 내리는 건 속도가 관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압과 무슨 압의 합이다? 정압과 동압의 합인 거예요. 여기가 전압이고 여기는 정압만 있다고요. 그러니까 요 차이 값은 무슨 합이다? 동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체 합이고 이건 정압만 있으니까. 요 차이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동압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될 개념이 요 전압이라고 하는 요게 뭐다? 전수두다. 전수두. 개념 자체는 전체 압력. 정압은 뭐고요? 정지 상태에서의 압력이니까 결국 압력 수두에만 해당하는 값입니다. 정압은. 그럼 동압이 뭐고요? 속도 수두에 관련된 에너지인 거죠. 그래서 이 전압이라고 하는 건 결국 정압과 동압의 뭐다? 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정압은 당연히 멈춤 상태에서의 압력값이고 동압은 움직이는 상태 압력값입니다. 자, 그러면 유체가 정지 상태에 가만히 있어요. 유체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동압은 있다 없다? 동압은 없는 거예요. 그때는 무슨 압만 있어요? 정압만 있죠. 근데 그 정압이 전압이라고요. 그때의 전압. 근데 유체가 움직여요. 흐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그때는 무슨 압이 있어요? 정압도 있고 동압도 있는 거예요. 그 두 개를 합친 게 전압이라고요. 전압은 항상 존재하고 정압도 항상 존재해요. 동압이 이제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죠. 네, 이런 개념이 있다. 이것만 한번 정리하시면 되고요. 문제 의도는 그런 겁니다. 출제 의도는. 자, 이어서 이번 시간 7번에 보시게 되면 운동량 방정식의 응용이라는 제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운동량 방정식에 응용하게 되면 일단 총 두 가지를 보시게 되는데 1번에 보시는 건 분류가 평판에 작용하는 힘 구하는 공식이 하나 있고요. 가로 2번에 분류에 의한 추진이라고 해서 두 개 공식이 나오게 되는데 일단 그림부터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즐이 이렇게 있습니다. 노즐. 노즐이 있을 때 여기서 노즐에서 물이 뿜어져 나가요. 그럼 뿜어져 나간 물이 어떤 평판이 이렇게 있는데 이 평판에 물이 부딪힐 때 발생하는 힘을 우리가 F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정, 벽체에 물을 쏠 수도 있고 이런 평판에다가 물을 쐈을 때 물기둥이 부딪힐 때의 힘, 요걸 우리가 이제 평판에 분류가 분사된 물이 이 평판에 작용하는 힘 구하는 공식인데요. 자, 여기서 요 F 값 구하는 공식이 뭐냐면 로 QU 사인 세타 이런 공식을 씁니다. 로 QU 사인 세타. 그리고 이제 Q가 뭐니까 로 곱하기 요 Q가 결국 뭐니까 AU잖아요, 옆에서. 그러니까 요건 AU 제곱 사인 세타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요게 이제 분사된 유체가 평판에 부딪힌 힘 구하는 공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식. 그러면 이제 유체가 와서 탁 떼길 때 중요한 건 해당 유체의 밀도가 중요한 거죠. 밀도가 큰 유체가 부딪히는 게 힘이 더 세다 이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부딪히는 유량이 뭐할수록
클수록 부딪힘이 커지는 거고 속도가 또 뭐할수록 빠를수록 커지는 거죠. 그리고 이때 사인 세타 할 때 요 세타는 뭐냐면 요 각도를 세타라고 해요. 그러면 수직으로 부딪히면 무조건 얘는 90도죠. 90도는 1이잖아요. 1. 그런데 이렇게 부딪힌 거예요. 물이 쏠 때. 그럼 그때는 요 각도가 세타기도 하고 요 각도가 세타기도 한 거예요. 요게 30도면 얘는 몇 도니까? 150도니까. 사인 30도나 사인 150도는 답이 똑같기 때문에. 값이 똑같이 나오니까. 그래서 요 각도 요것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때 요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세타가 0도죠. 0도. 180도기도 하고. 그럼 사인 0도나 사인 180도 무조건 뭐니까? 0이니까. 당연히 부딪히는 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면에 이렇게 부딪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부딪히는 게 훨씬 더 세게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인 세타로 될 거라고요. 그럼 단위를 또 한번 보게 되면 로우 자리에 들어가는 게 단위가 뭐가 들어가고 킬로그램 퍼 메타 3승이 들어가게 되고 유량에 대한 부분이 미터 3승 퍼 세크가 들어갈 것이고 속도가 미터 퍼 세크가 되고 90도로 부딪힌다고 하면 1 들어갈 거 할 거잖아요. 그럼 이때 이제 나오는 값이 미터 소거되고 3승 소거되고 미터 퍼 세크 제곱이 있고 킬로그램이 있으니까 요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나오는 단위가 뭐였다? 요게 뉴턴의 단위가 나온다라고 봅니다. 부딪히는 힘. F 구하는 공식이니까. 그리고 제가 첫 시간에 단위 설명드릴 때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가기도 한다고 했어요. 밀도가. 킬로그램 포스 세크 제곱 퍼 메타에 4승이 들어가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밀도는. 밀도의 단위가 두 가지예요.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요건 절대 단위, 얘는 중력 단위. 밀도. 그래서 물의 밀도는 여긴 1000 들어가잖아요. 여기는 얼마 들어간다? 102 들어가죠. 102. 물의 밀도. 여기다가 곱하기 미터 3승 퍼 세크 곱하기 미터 퍼 세크 곱하기 1 하면 바로 뭐가 나오는 거고 킬로그램 포스가 나오는 값이고. 그죠? 단위가 다 소거되니까. 그래서 얘랑 얘는 답이 같잖아요. 왜냐면 얘가 9,800 크니까. 그렇게 이제 구해지는 이제 힘 구하는 공식입니다. 이런 공식이 있다라는 거고. 요게 이제 여기 분사되는 부딪히는 힘 구하는 공식이 하나 있어요. 요걸 지금 보신 건데 나중에 뒤에 가면요. 여기서 딱 분사되는 요때 나오는 요거 우리가 이제 그 분사력이 또 있거든요. 분사력. 근데 요 개념이 결국 뭐가 나오게 되냐면 이제 반동력으로 공부하는 부분이 있어요. 반동력. 여기에 부딪히는 힘은 요때 유체가 가지는 속도 에너지와 압력 에너지, 뭐 유량이라든가 밀도를 이용해서 풀이하는 부딪히는 힘 구하는 공식 이렇게 보신 거고요. 여기서 나가는 직후에서 또 힘이 있습니다. 총을 탕 쏠 때 총알 끝이 딱 나갈 때 발생되는 힘. 요 공식은 또 F거든요. 요 분사력, 요 나간 직후의 힘인데 요 때는 구하는 공식이 또 로우 q u예요. 사인 세타는 이제 보할 필요가 없죠. 무작정 1이에요. 사인 세타는 각도가 없으니까. 여기는 이제 뒤에 사인 세타 안 넣습니다. 그러니까 로우 q u라고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요 때 u가 뭐가 들어가냐면 델타 u가 들어가요. 델타 u. 그래서 이때 구하는 공식은 로우 q u2 마이너스 u1 공식이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 요 공식이 여기 속도가 u1이고 여기 속도가 u2가 되어서 요 속도 차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로우 q u2 마이너스 u1 공식이고 따라서 요 값은 로 또 a 해놓고 요 a가 요 면적 쓰거든요. 그런데 이때 요거는 속도는 u2 마이너스 u1의 제곱을 풀어요. 요거 공식 과정은 뒤에 봅니다. 뒤에 실기 과정에서 공부하실 부분이고 여기서 나가는 힘 F가 또 있더라 이거죠. 그 다음 여기로 보고 또 있어요. 또 오는 힘이 있어요. 오는 힘. 요 오는 힘은 요 유체 가지는 수압이 있거든요. 여기 압력계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때 요때 힘 F는 요 P 나누기 A를 해요. P 압력 압력 되겠죠. 힘 나누기 면적이니까. 요때는 F는 P 곱하기 A. 왜 힘 나누기 면적이 압력이니까. 그래서 요때 요 압력이 있잖아요. 요 압력에다가 요 면적을 곱하게 되면 요 유체가 오는 힘이 나옵니다. 오는 힘. 그럼 여기서 오는 힘이 있고 나가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 사이에 뭐 하는 게 또 생긴다? 델타 F로 남는 힘이 생겨요. 요 남는 힘이 이제 뭐가 되냐면은 그 P1 A1 마이너스 로우 A 가로 열고 U2 마이너스 U1의 제곱 이렇게 풀게 됩니다.
요거는 요 자리에 남는 힘 구하는 공식이고, 나가는 힘 구하는 공식은 요 공식이고, 오는 힘 구하는 공식은 요 공식이고, 나가고 나서 어떤 평판에 부딪히는 힘은 요 공식이에요. 근데 이런 과정들은 이제 뒤에 차차 공부를 하실 건데, 저희가 일단 지금 공부하는 과정은 요 과정은 뒤에 아마 실기 과정에서 공부하실 부분이고, 뒤에 설계시공 쪽이나 요쪽에 지금 부딪히는 공식이 뭐라고요? 부딪히는 힘 구하는 공식이 평판에 부딪힐 때는 각도가 있다고요. 네, 그때는 로우 QU 사인 세타 공식을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뭐 그런 공식 본 거고요. 그다음 한 개 더. 자, 이동 평판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보시는 이동 평판, 요건 무슨 얘기냐면 요 평판에서 가만히 고정된 벽이에요. 고정된 벽체에 부딪히는 힘이 뭐였다고요? F는 로우 QU 사인 세타였다고요. 근데 이제 요 속도가 있는데 얘가 도망을 치는 거예요. 이제 평판이. 그럼 평판이 도망친다고 했을 때 여기서 오는 요 속도하고 여기서 빠져나가는 속도가 똑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망친 속도가 똑같으면 제로죠, 제로. 얘가 안 맞을 거잖아요, 힘을요. 그래서 이동 평판은 로우 Q U2-U1의 사인 세타라는 공식을 씁니다. U2-U1. 그럼 여기서 요게 뭘로 보면 U1이고 얘가 U2로 본 거예요, 지금. 요 의도는 그래요. 얘가 빠지는 게 U1이고 쏘는 게 U2고. 근데 제가 앞에 설명드린 건 여기 이전에 여기서 이제 물이 나갈 때는 여기의 속도, 여기 속도를 부교한 걸 앞에 설명드린 거고, 그건 나중에 보실 거고, 일단 물이 뿜어져 나가는 상태에서 요 물이 여기에 부딪히는 각도 세타가 이렇게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럼 이때 이제 고정돼 있을 때는 요 공식이고, 여기에 도망친다라고 하면 여기 속도가 있다고요. 그럼 이때는 로우 Q를 하고 가로 열고 U2-U1 한 다음에 사인 세타. 그리고 이때 요거와 요거 두 개 같으면 어떻게 된다? 제로가 돼가지고 받는 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속도가 조금이라도 뭐 해야지, 느려야지 부딪히죠. 얘가 더 빨라버리면은 맞을 일이 절대 없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얘가 오면 어떻게 돼, 얘가 마주보고 이렇게 쭉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요 값이 뭐가, 요 속도 U1이 마이너스 값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얘 두 개가 뭐가 될 거다? 플러스가 돼 좀 더 커지는 거예요. 부딪히는 힘이. 역으로 오면. 그런 개념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때 로우 A, 가로 열고, U2-U1의 제곱한 사인 세타 값으로 풀이를 하게 됩니다. Q는 AU니까. 요때 A는 어차피 요 면적, 이 수류에 닿는 단면적이 들어가거든요. 물이 부딪히는 수류 단면적이 A에 들어가고, 요때 이제 속도는 요 U2-U1, 요 두 개의 속도 차값의 속도가 들어가고, 그 속도의 제곱에다가 사인 세타한 값으로 들어간다. 요게 이제 이동 평판에 작용하는 힘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문제 잠깐 보시면, 그림과 같이 노즐에서 분사되는 물의 속도가 12m/s이고 수직인 평판이 있어요. 그럼 사인 세타 했을 때 세타는 90도예요. 4m/s로 움직일 때 그림에서 보니까 도망친다 이거죠. 이때 평판이 받는 힘은 몇 뉴턴인가라는 문제인데, 당연히 물의 밀도 1000kg/m3에다가 곱하기 면적 A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뒤에 곱하기 속도 12m/s 빼기 4m/s의 제곱까지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이건 로우 AU 제곱 사인 세타 공식을 쓸 거라서 Q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인 90도. 90도입니다. 90도. 이건 1이에요. 1. 따라서 밀도 1000km/s 곱하기 0.01제곱미터 곱하기 속도 차값의 제곱해서 계산해 풀게 되면 640kg/m/s 제곱값이 나오게 되고, 얘가 단위가 뉴턴이니까 640 뉴턴 값으로 구해준 문제입니다. 답이 가번된 문제고요. 자, 이어서 가로 2번은 이제 분류에 의한 추진이라고 하는데, 자, 선박이나 항공기는 물이나 공기를 뒤로 분사시켜서 앞으로 나가는 힘을 얻게 되는데, 이를 추력이라고 하고 운동량 방정식을 이용하여 계산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에 탱크에 연결된 노즐에 의한 추진이 있고요. 그 다음 제트기 추진이 있다라고 하는데, 요 그림만 볼게요. 요 그림 놓고 보게 되면 여기서 구멍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뚜껑으로. 물이 차 있었고. 근데 밑에다가 바퀴를 이렇게 달아놨던 겁니다. 여기서 요걸 갖다가 구멍을 딱 열면 여기서 물이 뛰쳐나올 거잖아요. 물이 뛰쳐나오니까 얘가 뭐 할까? 앞으로 갈 거란 얘기입니다. 뒤로 뿜는 분사력이 있으니까 얘는 앞으로 뭐 할 거다? 갈 거다. 요게 이제 반동력 개념이기도 한데, 일단 얘가 쏘니까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나가게 되는 힘은 하는 건데, 우리가 F는 뭐니까? F는 로우 QU 사인 세타는 이제 볼 필요 없다 이거죠. 부딪히는 각도가 없으니까. 그래서 로우 QU로 끝이 나는 건데, 요때 로우 AU 제곱하기도 하잖아요. Q는 AU니까
그럼 이때 로우 A까지 쓰고요. 요 면적 A를 쓰고요. 속도 U를 뭐가 된다? 루트 2GH 한 값에 제곱되는 거잖아요. 수주에서 여기 H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걸 썼다 이겁니다. 속도를. 그러면 이제 당연히 요거는 로우 A의 그냥 2GH가 될 거다. 그 얘기를 한 거죠. 루트 없어질 거니까. 요게 이제 결국 뭘 구하는 거라 지금? 힘 구하는 공식이다. 예, 그 공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1번 공식. 요거. 로우 QU인데, 로우 QU 할 때, 로우 Q 넣고 루트 2GH 하셔도 되고요. 또는 이게 로우 A 넣고 루트 2GH의 제곱이다. 뭐 이런 개념인 거죠. 예. 똑같은 거예요. 예. 그렇게 풀이하는 게 이제 탱크 연결에 의한 노즐 추진이라고 한 겁니다. 자, 근데 제트기 추진은 조금 달라요. 레크 제트기 추진은 여기에 이제 제트팬이 설치가 되어 있고, 제트팬이 회전을 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공기를 끌어당겨서 밀어내는 방식이거든요. 이런 방식을 쓰고 있고, 날개에. 그럼 이때 이제 그 제트기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앞에서 받는 바람 저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트기가 얘가 뒤로 뿜어서 막 가려고 하는데 앞에서 바람이 엄청 불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앞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결국엔. 그래서 제트기 추진에서는 로우 Q를 쓰고요. 중요한 게 뭐다? U2-U1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럼 U2가 뭐고요? 얘가 뿜어내는 속도고 뒤로. U1이 뭐가 되는 거고 앞에서 받는 속도입니다. 그래서 맞바람의 속도 계산이 굉장히 중요해요. 팬 공식에서는. 그래서 앞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속도가 여기 속도가 U2 빼기 U1이 되는 거죠. 여기서 불어내는 속도보다 들어오는 속도가 뭐한 거? 속도 차가 나잖아요. 그 속도 차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밀어내는 뭐가 앞으로 가는 뭐가 생길 거다. 앞으로 가는 힘이 생길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힘은 로우 Q 가로 열고 U2-U1 공식을 쓰고 있다는 거죠. 세타는 필요 없고. 그래서 이제 뒤로 뿜어내는 제트팬은 회전해서 뒤로 뿜어내는 속도가 무조건 뭐 해야 된다? 더 빨라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 속도가 나와야지 앞으로 쭉 가는 힘이 생길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초에는 어떻게 돼요? 최초에는 당연히 비행기가 처음 이륙할 때 어떻게 돼요? 핸을 막 돌리면 앞부분에서 받는 바람 거의 없잖아요. 지면에서. 바람 없어서 뒤로 뿜어내는 바람이 많죠. 그러니까 뭐하고 얘가 앞으로 실 간다고 비행기가. 그러다 계속 뿜어내는 빨라야지 뭐가 될 거다. 결국엔 계속 힘이 생길 거고 앞으로 가는 힘이 생길 거고 앞으로 힘이 갈 때 오는 바람이 있잖아요. 오는 바람을 이 날개가 어떻게 하냐 밑으로 내려가지고 방향을 틀죠. 오는 저항을 밑으로 받게끔 해니까 얘가 위로 붕 뜨는 거잖아요. 좀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원리 만드실 건데 일단은 제트기 추진 공식은 요렇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신 게 챕터 5장의 그 유체 운동학을 보신 건데 사실 운동학 공식은 처음에 유체의 흐름 형태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글자 용어정의 문제니까 중요한 건 유량부터 하셔야 됩니다. 유량. 유체가 유동을 하게 되면 유속이 발생하고 유량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럼 유량의 종류가 세 가지. 최적 유량, 질량 유량, 중량 유량을 아시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이제 질량 유량은 항상 일정하다. 뭐 또한 중량 유량도 항상 일정하다. 뭐 연속 방정식. 그러다가 이제 밀도 변화가 없다고 하면 최적 유량도 일정하다. 그게 연속 방정식입니다. 연속 방정식이 있고요. 그 다음 공부했던 게 이제 오일러 운동 방정식은 볼 필요 없고요. 베르누리 방정식. 베르누리 방정식이 뭐죠? 라고 물어보면 베르누리 방정식이 뭐죠? 라고 물어보면 R분의 P1 플러스 20을 U1 제곱 플러스 Z1은 R분의 P2 플러스 20을 U2 제곱 플러스 Z2라고 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공식을 외워서 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베르누리 방정식이 뭐죠? 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건 전수도와 전수도가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유체 흐름의 무슨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적용시킨 방정식입니다. 일단 그렇다라는 거. 그럼 거기서 이제 R이 뭐가 들어가고요? R분의 P1 할 때 R에는 비중량 들어갑니다. 그리고 P1, P2에는 뭐가 들어가고요? 1번의 압력, 2번의 압력인데 제가 게이지 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2지분의 U1 제곱할 때 U1에는 뭐가 들어갈 것이고 속도, U2도 속도. 그리고 Z1, Z2는 뭐다? 위치수두라고 부른다. 이걸 합쳐가지고 뭐라고 하고요? 전수두라고 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것도 1번과 2번이 나와요. 유체가 지나가는데 1번 지점과 2번 지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1번 지점에 뭐가 나올 거라고요? 1번 지점에서의 압력, 속도, 위치 얘기가 나오겠죠?
2번 지점에서도 압력, 속도, 위치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 이거예요.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 만약 위치 수두는 동일하다. 이건 무조건 베를린 방정식인 거죠. 그래서 1번과 2번 지점에서의 압력, 속도, 위치를 언급하고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문제상에서. 근데 이때 이제 마찰 손실이 있다 라고 하는 게 실제 유체고요. 마찰 손실이 없다고 하는 건 이상 유체고. 그걸 가정한 것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베르누이 방정식을 응용해가지고 우리가 나오는 것들이 이제 토리첼리, 뭐 그림 주어진 거죠. 수조 탱크에서 수조 액면에서부터 깊이를 줘가지고 속도 u는 나오는 분사되는 속도 u는 루트 2gh. 그럼 피토관은 두 가지 그림 나옵니다. 그냥 한 가지 물질로 꽉 차 있는 상태. 그 다음에 U정 액주의를 써가지고 물질이 두 가지일 때, 물하고 수은 같은 거. 그럼 이때 한 가지 물질일 때는 속도 U는 뭐고요? 그냥 루트 2jh고. 근데 물질이 U정 액주의 써가지고 밑에는 수은이 깔려있고 위에 물이 있고 요런 문제에서는 속도 U는 루트 2jh 가로 열고 R분의 R제로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제 벤출이고. 벤출은 관로가 좁아지는 건데 이때 좁아진 부분의 속도는 빠르죠. 그 빠른 속도 구하는 공식이 뭐냐면 루트 1-m 제곱, m이 a1분의 a2 값인데 루트 1-m 제곱 분의 1하고 그 뒤에 루트 2gh 가로 열고 r분의 r0 마이너스 1 공식입니다. 네, 그게 이제 벤출이간 공식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량 방정식 응용해가지고 어떤 평판에 부딪히는 힘 F 구하는 공식은 뭐다? 로우 QU 사인 세타 또는 로우 AU 제곱 사인 세타라는 공식을 쓴다라는 거죠. 거기까지 공부하신 게 유체 운동학이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보시는 게 6장에 보시면 실제 유체 흐름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챕터는 앞에 공부하셨던 챕터를 복습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크게 중요하게 볼 건 없습니다. 앞에 했던 걸 복습하는 거라서. 자, 일단 먼저 1번에 보시게 되면 유체 유동의 형태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아, 유체 계측에서 앞에 게 나오구나. 이 6장에 보시는 건 일단 중요한 부분이 있겠네요. 실제 유체 흐름. 자, 1번에 보시면 일단 유체 유동의 형태라고 해서 가로 1번에 보게 되면 측류와 난류란 용어가 나오죠. 자, 일단 이 부분은 용어정입니다. 용어정이. 자,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것들은 다 이상유체로 가정을 하고 봤던 것들이고 이제 실제 유체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손실이 존재하는 상태고요. 이때 실제 유체는 반드시 측류 흐름과 난류 흐름이 있을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측류 흐름이라고 하는 건 유체가 원관 속을 흐를 때 유체 입자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가지런한 흐름의 형태를 가지는 흐름을 우리가 측류라고 하고요. 뉴턴의 점성 법칙을 만족하는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근데 난류는 터뷸런스라고 해서 유체 흐름이 일정한 방향의 가지런한 흐름이 아닌 자, 불규칙하고 어지러운 흐름 형태를 가지는 흐름을 난류라고 합니다. 난류. 그럼 이때 전단 응력이 점성계수 이외의 난류 정도의 영향을 받으므로 뉴턴의 점성 법칙에 따르지 않는 흐름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일단 요 두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레노즈 넘버인데 그림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실험을 할 때 배관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배관에 물을 흘립니다. 물을 흘리는데 보통 실험실에서 레노즈 실험을 할 때 여기다 잉크통을 설치를 하고요. 잉크통에다가 주사바늘을 달아가지고 주사바늘 끝을 여기에 딱 설치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물을 흘려 보내거든요. 물을 이렇게 쭉 흘려 보냅니다. 물을 흘려 보내면 여기 밸브를 살짝 틀어가지고 주사바늘로 잉크물을 뿌려요. 그럼 이 물이 지나갈 때 요 안에 잉크가 이렇게 같이 따라서 막 흘러갑니다. 물을 지나갈 때. 그래서 요 주변의 관은 이제 투명한 관이고요. 안에 보이는 관. 거기다 물을 막 흘려 보내고 밸브를 살짝 열어서 잉크물을 떨어뜨리는데 그 잉크물이 물 속에서 뭐 한다고요? 잉크물이 요렇게 흐른다고요. 요걸 뭐라고 한다고요? 측류라고 한다고. 측류. 근데 여기 물 흐를 때 여기다가 뭘 설치한다? 판막 같은 거 몇 개를 딱 설치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흐르는 유량을 뭐 한다고요? 많이 막 흘려요. 속도를 빠르게 해가지고 실험할 때. 그럼 최초보다 훨씬 더 몇 배의 유량을 막 흘립니다. 그럼 이때 잉크물이 어떻게 된다? 막 이렇게 막 흐릅니다. 잉크물이.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난류라고 한다고요. 난류. 실제 유체는 측류와 난류가 있을 거다. 그리고 측난류 사이에 임계 영역이 존재할 거다. 이런 식으로 보는데요. 실제 유체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이렇게 잉크가 지나가는 것도 이거 난류다라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걸 충류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고. 외관 보기에 따르면 다르니까. 그래서 그냥 외관상 보는 게 아니라 정확한 뭘 따져보자고요? 수치를 따지자고요. 수치를 가지고서 측류와 난류를 구분을 해놨습니다. 측난류를. 그래서 측류인지 난류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만든 정량적인 수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레이놀즈 넘버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가로 2번에 레이놀즈 넘버, 이거 레이놀즈 수라고 하는데, 자, 이걸 만든 이유는 뭐라고요? 측류와 난류의 구분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정량적 수치를 정하는 걸 우리가 레놀즈 넘버라고 합니다. 레놀즈 넘버. 그럼 레놀즈 넘버를 계산해 가지고 그 수치가 얼마 이하면 측류, 얼마 이하면 난류, 얼마 사이면 이도저도 아닌 영역 이래 가지고 임계 영역이라고 하자라고 물리학적으로 약속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럼 이때 이 레놀즈 넘버는 요것도 구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레놀즈 넘버 구하는 문제가. 레놀즈 넘버 구하는 공식이 뭐죠? 라고 하면 공식이 뮤분의 du row라는 공식을 씁니다. 뮤분의 du row. 공식이에요, 공식. 그런데 우리가 앞선 시간에 동점선 계수 nu 한번 봤죠. nu. 동점선 계수. 요거는 절대점선 계수를 밀도로 나눈 값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보시는 요거의 역수죠. 그래서 요거는 nu분의 du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식이 뭐라고요? 레이놀즈 넘버를 구하는 공식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자, 뒤에는 단위가 뭐가 들어갈까요? 뒤에 단위가 미터가 들어갑니다. 지름. 아까 그 관로에 지름이 들어가요. U는 미터 퍼 세크 속도가 들어가고요. 로우 자리에는 킬로그램 퍼 메타 3승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쓰는 단위는 포화지죠, 원래. 그램 퍼 센티미터 세크. 많이 쓰는 단위가. 근데 그램 퍼 센티세크는 결국 뭐기도 하니까 킬로그램 퍼 센티미터 세크. 메타 세크기도 하잖아요. 포화즈는 그램 퍼 센티미터 세크 값이고 1포화즈는. 근데 그게 뭐 단위 좀 배수 띄워주면 킬로그램 퍼 메타 세크 되기도 하잖아요. 그럼 이때 위아래 보니까 단위가 어떻게 되더라? 단위가. 요거 다 미터 여기 미터 제곱 없어지고 요 미터가 있고 세크가 있고 킬로 똑같잖아요, 다. 그래서 얘는 단위가 없는 무슨 수다? 무차원의 수입니다. 레놀즈 넘버는. 여기도 마찬가지 D가 단위가 메타 쓰고 속도 U가 미터 퍼 세크고 얘가 뭐가 될 거니까 미터 제곱 퍼 세크죠. 우리 동점선 계수의 단위는 스톡스 쓴다고 했잖아요. 스톡스. 근데 스톡스가 뭐니까 센티미터 제곱 퍼 세크입니다. 근데 센티미터 제곱 퍼 세크는 결국 뭐기도 하니까 메타 제곱 퍼 세크기도 하니까, 그럼 요 단위 다 소거되어서 또 무슨 수가 나온다고요? 무차원수가 나온다고. 무차원수. 그래서 레놀즈 넘버는 일단 무차원수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무차원의 수라는 걸. 얘네들은 다 시험 조건에 주는 값들입니다. 우리가 외울 수치가 없어요. 다 조건에 주는 값들이니까. 그럼 여기다 넣겠다는 것만 체크하시면 되죠, 그죠? 넣어서 무차원수가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어서 요 무차원수가 이 레놀즈 넘버가 2100이라는 숫자보다 작을 때 요거 우리가 뭐라고 하기로 했고요? 측류 흐름이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레놀즈 넘버가 4000보다 클 때를 난류라고 하기로 해요. 그리고 이 레놀즈 넘버가 2100보다 크고 4000보다 작을 때를 임계 영역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 레놀즈 넘버가 2100에 딱 걸릴 때 이걸 우리가 하임계 레놀즈 넘버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측류로 흐르는 최대 유속 유량일 때의 레놀즈 넘버 값을 말합니다. 2100 수치는. 그럼 레놀즈 넘버가 또 얼마인 게 있다? 딱 정확하게 4000이 걸릴 때가 있다. 요걸 우리가 상임계
레놀즈 넘버라고 하고요. 난류로 흐르는 최소 유속 유량일 때의 레놀즈 넘버 값을 상임계 레놀즈 넘버라고 불러요. 4000.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딱 외워 놓으신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 이제 레놀즈 넘버가 뭐죠?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레놀즈 넘버는 층류와 난류를 구별하기 위해서 정량적 수치로 만들어낸 것인데 레놀즈 넘버 구하는 공식이 뭐죠? 하는 거예요. 그럼 공식이 뭐라고요? 뮤분의 du로 또는 뉴분의 du. 요걸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공식을. 계산 문제 풀 때는 당연히 저거 다 줄 거니까. 넣기만 하면 답 나오거든요. 그럼 그 레놀즈 넘버가 단위가 없는 무슨 수로 나올 거라고요? 무차원 수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조건에 주는 걸 보면. 근데 그 무차원 수가 2100보다 작을 때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층류라고 하기로 했고 4000보다 클 때는 난류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있을 때를 뭐라고 하고 임계 영역이라고 하고 2100에 딱 걸릴 때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하임계 레놀즈 넘버라고 하고 4000에 걸릴 때를 상임계 레놀즈 넘버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하임계 레놀즈 넘버는 결국 뭐예요? 층류 조건에서 임계로 넘어가기 직전이죠. 층류에서 임계 영역으로 넘어가기 직전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층류로 흐르는 값에서는 최대 유속 상태죠. 층류 조건에서 최대 유속이잖아요. 근데 4000은 난류 흐른 상태에서 뭐가 돼요? 최저의 유속이잖아요. 난류에서는요. 그런 조건이다라는 겁니다. 4000 걸릴 때가. 그래서 이걸 레놀즈 넘버를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고요. 교재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층류 난류는 이런 걸 말한다라고 하고요. 이 뉴턴의 점성 법칙 이건 보실 필요 없어요. 이건 뭐 시험에 나올 뻔한 내용도 아니고 일단 뉴턴 점성 법칙을 만족하는 유체고 난류에서는 워낙 그 압축도 되고 비압축 형성이 막 형성이 압축성이 있을 거다 보니까 어떤 그 와점성 계수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되어서 절대 점성 계수에서 뭔가 변화되는 점성 계수가 생길 거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점성 계수가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동점성 계수의 의미는 아니고 절대 점성 계수는 원래 변하지 않은 고유한 값이 맞잖아요. 원래 절대 점성 계수는 물의 점성 계수는 얼마다? 1cm포화즈로 외워야 되는 값이 있어요. 물의 점성 계수는 1cm포화즈로 외워야 돼요. 그건 절대 점성 계수인데 이 물이 난류로 흐르게 되면 뭐 할 수 있다고요? 이 절대 점성 계수가 뭐 할 수 있다고요? 성질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뉴턴의 점성 법칙을 만족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서 근데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런 곳이 있다라는 건데 보실 필요 없고요. 이건. 일단 층류 난류가 있다. 용어 정의 한번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 자, 이 층난류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정량적인 수치가 있을 거다. 그걸 레놀즈 넘버라고 하고 레놀즈 넘버 구하는 공식은 뮤분의 du로 또는 뉴분의 du 공식을 쓴다는 거죠. 단위야 어차피 조건 주는 대로 넣기만 하면 될 거라서 그런 다음에 이제 2100보다 작은 걸 우리가 층류, 4000보다 큰 걸 난류라고 하고 그 사이를 뭐라고 한다? 임계 영역이라고 한다. 그리고 딱 2100 걸리고 4000 걸릴 때를 우리가 하임계, 상임계라고 한다. 이 정도까지만 정리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전이 길이가 나오는데요. 이건 참고입니다. 이건 번외적인 문제고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는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수조에 물을 담아놨습니다. 담아놨는데 배관을 길게 늘어뜨린 거예요. 이렇게. 늘어뜨려가지고 여기다 밸브를 한 개 딱 달아줬는데 요 밸브를 엽니다. 열어가지고 물을 흘려요. 근데 물을 흘리는데 요 시작되는 요 물이 층류로 시작할 수도 있고 바로 시작과 동시에 뭐 할 수도 있다. 난류로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일단 물의 깊이가 얕고 압력이 작으면 나오는 속도가 느리니까 속도가 느릴 때 레놀즈 넘버가 작거든요. 아까 레놀즈 넘버는 뭐였으니 공식이 뮤분의 du로잖아요. 그럼 당연히 밀도라든가 속도라든가 이런 게 작으면 작을수록 레놀즈 작죠. 그래서 여기에 시작하는 게 층류로 시작할 수도 있고 혹은 난류로 시작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일정 길이가 지나고 나면 요 물이 지나가는 상태가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당연히 뭐 할 거다. 일정 거리가 지나고 나면 라운드 t분의 라운드 p가 제로, 라운드 t분의 라운드 t가 제로, 라운드 t분의 라운드 로우가 제로라고 하는 이상유체,
정상류 유동이라고 한 거 있잖아요. 우리 앞에 처음에 지금 이거는 실제 유체고요. 근데 앞에 공부했던 게 이상유체라고요. 이상유체에 보면은 제가 정상류, 비정상류, 뭐 등속류, 비등속류 한 게 있잖아요. 구분할 때. 그 중에 정상류가 뭐였다? 정상류 유동이. 시간 변화에 따라서 압력 변화, 온도 변화, 밀도 변화 등이 없는 거. 그걸 정상류라고 하거든요. 그럼 일정 거리가 지나고 나면 요 유체는 뭐가 될 거라고요? 정상류 흐름이 되기까지 필요한 뭐가 있을 거라고요? 길이가 있을 거라고. 그걸 무슨 길이라고 한다고요? 전이 길이라고 한다고요. 전이 길이. 그래서 이때 측류로 지나갈 때 전이 길이는 레이놀즈 넘버수가 나오면 거기에 곱하기 지름, 요 지름을 집어넣고 레이놀즈 넘버 곱하고 0.05 곱한 요 수치의 길이가 지났을 때 뭐가 될 거라고요? 정상류 유동으로 바뀔 거다 그런 얘기고, 난류일 때는 대략 요 지름의 대략 몇 배? 40배 내지 50배는 일단 지나가야지 뭐가 될 거다? 정상류 유동으로 바뀔 거다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건 철저히 실험값이에요. 이게 대충 되는 값이에요. 대충 정확한 값이 아니고요. 실험값이라서 시험에 나올 문제는 아닙니다. 계산 문제 나올 건 아니고 요런 개념이 있다라는 거고요. 물리학에서. 그 다음 평균 요속은 요건 암기하셨으면 해요. 요건 암기하셔야 되는 값이고, 일반적으로 충류동일 때 원래 충류가 됐든 난류가 됐든 어떻게 했어요? 배관이 이렇게 있으면, 배관이 있으면 충류다. 그러면 충류는 물이 막 흐르잖아요. 그럼 물이 흐를 때 관 중심 속도가 제일 뭐 하겠어요? 빨라요. 그럼 옆에 관으로 관벽 가까울수록 속도가 뭐 할 것이고? 느릴 것이고. 그래서 충류유동은 내부의 유체 속도 변화를 총알처럼 그립니다. 이렇게. 충류유동에서는 내부 속도 변화를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한다고요. 그럼 난류는 어떻게 했어요? 난류는 배관 내에 유체가 흘러가는 속도가 뭐 이렇게 빨랐다가 이렇게 빨랐다가 이렇게 빨랐다가 이렇게 빨랐다 하겠죠. 막 이런 식으로 막 될 거잖아요. 표기가. 난류는 속도가 워낙 다양할 거니까 형태가. 그래서 충유동일 때는 요걸 맥시멈 속도로 보거든요. 가운데 속도를. 그 맥시멈 속도가 있다고 하면 그 맥시멈 속도의 몇 배? 0.5배를 평균 속도로 잡아요. 그러니까 배관 내에서 최대 유속이 나오면 그 최대 유속의 몇 배? 0.5배를 평균 유속으로 잡는다고요. 근데 난류에서는 최대 유속이 나왔다고 하면 그 난류 최대 유속의 몇 배? 0.8배를 평균 유속으로 잡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건 그냥 일단 지금은 암기를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주어지는 게 요게 주어지거든요. Umax가 주어져요, 시험에서. 그럼 Umax에다가 측류라고 조건 줬을 때는 Umax에 곱하기 얼마? 0.5를 해야지 평균 유속이 나온다고요. 난류에서는 곱하기 뭘 해야 되고 0.8을 해야 되고. 근데 실제 시험에서 난류 문제는 안 나옵니다. 난류 문제 내시면 안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측류는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0.5배. 예, 그건 기억하셔야 되고. 자, 이어서 이제 이 문제 잠깐 보시면 20도씨에서 물이 지름 75mm인 관속을 1.9L/s로 흐르고 있다. 이때 레놀즈 수를 구하면 하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문제에서 뭘 물었기 때문에 레놀즈 수를 물었으니까 첫 줄은 레놀즈 수를 구하는 공식 써야 되죠. 근데 뮤분의 du로가 있고 뉴분의 du가 있는데 조건에 준 게 뭘 줬기 때문에 동점선 계수 뉴를 줬으니까 당연히 첫 줄은 뭘 쓰자고요? 뉴분의 du를 쓰자고요. 공식에다가. 그럼 U 자리에다가 1.00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의 미터 제곱 퍼 세크를 집어넣고 D에다가 뭐 집어넣고요? 75mm니까 0.075m를 집어넣어요. 그럼 이제 당연히 여기에 뭘 넣어야 된다? 미터 퍼 세크라는 속도를 넣어야 답 나오겠죠. 근데 지금 주어진 게 속도가 없고 뭐가 나와 있더라? 1.9 리터 퍼 세크가 나와 있더라고요. 자, 1.9 리터 퍼 세크는 무슨 유량? 요건 무슨 유량? 최적 유량이잖아요. 리터 퍼 세크니까. 이게 질량 유량이나 중량 유량이 아니잖아요. 그럼 얘는 Q죠. 최적 유량은. 그럼 Q는 뭐니까? AU니까 속도 U는 어떻게 풀 거다? A분의 Q를 한번 풀어야겠죠? 예. 그래서 일단 여기서 풀어준 거면 속도 U는 뭐니까? A분의 Q니까. 자, Q에다가 뭐 집어넣은 거고? 0.0019 메타 3승. 리터니까. 그럼 0.0019 메타 3승 퍼 세크죠. 같은 세크니까 지금 단위가. 이게 만약에 미인이었으면 어떻게 돼? 미인이었으면 나누기 60 해야 되죠, 여기다가. 근데 이게 세크니까 세크 그대로 쓴 거고. 그다음 면적은 4분의 파이 0.075에 제곱할 거잖아요. 그럼 요게 이제 0.43m/s 나오거든요. 그럼 요 속도를 어디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계산하면 단위가 없는 무슨 수가?
무차원수가 나오게 될 문제입니다. 그게 32,057 나올 문제고요. 자, 이어서 다음 예상 문제 보시면 직경 5cm의 원관에 또 20도씨 물이 흐르는데, 자, 요거죠. 요게 제일 중요한 편입니다. 층류로 흐를 수 있는 최대 유량은 몇 리터 퍼 민인가 라고 물어요. 자, 근데 문제에서 묻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모든 이런 계산 문제들은 제일 마지막에 뭘 묻는지가 제일 중요한데, 문제에서 묻는 게 뭐죠? 유량, 최종 유량. 그럼 첫 줄 공식은 뭐나? 첫 줄 공식은 Q는 AU가 나와야 돼요. 문제에서 묻는 게 A니까. 이게 첫 줄 나와야 됩니다. 제일 첫 줄에. 그럼 A에 들어가는 건 뭐가 들어갈 것이고, 직경 5cm 원관이라고 하니까 4분의 파이에 0.05 메타의 제곱 들어가겠죠. 그럼 속도만 풀어주면 되잖아요, 이제. 속도만 풀면은 답 나오거든요. 근데 단위가 이제 미터 3승 per second니까 뒤에 가서 단위 변환 한번 할 거고. 리터 per min으로. 근데 속도를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속도 풀려고 보니까 문제가 뭐라고? 층류로 흐를 수 있는 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조건에 뭐가 주어져 있고, 2100 레노즈 주어져 있고, 동정수 주어져 있고. 그럼 다음에 무슨 공식이 나와야겠다. 레이놀즈 넘버는 하는 공식이 나와야 됩니다. 다음 줄에. 그럼 이때 공식이 뭐예요? U분의 DU 공식 쓰면 되죠. 그리고 이때 여기다가 뭐 집어넣자고요? 2100을 넣자고요. 레이놀즈가 얼마일 때니까? 2100일 때 값이니까. 그러면 D에다가 뭐 집어넣고 0.05m 집어넣고 요 속도 U가 모르는 미지수가 된 거잖아요. 그럼 밑에 U 자리에는 조건을 준 거 1.006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 제곱 퍼 세크 쓰고. 그럼 속도 나오죠? 뭐 넘기면 되니까. 그럼 속도 U 값이 요게 나온 거예요. 0.042가. 그럼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된다? 0.04 넣으면 되죠? 그럼 미터 세크 나오잖아요? 근데 마지막 가서 이제 뭘 해줘야 되니까 요 값이 나왔는데 뒤에 가서 뭐 해야 되니까 리터 퍼 민 해야 되니까 곱하기 뭘 하냐면은 6만을 하죠. 곱하기 6만. 왜냐면 메타 삼성을 리터 바꿀 때 1000배. 그리고 초를 분 바꿀 때 60배를 해야 되거든요. 6만 배 하면 돼요. 그러면 요 값이 나오게 될 거다. 물어 문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일단 중요한데 필요한 공식들을 보면은 Q는 AU, 레노즈 보고 하는 공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필요한 문제가 되겠죠. 예. 자, 이어서 가로 3번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